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주식은 실물 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주식의 가격도 일반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도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계열 데이터를 길게 그려보면은 물가 상승률,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하고 주식 가격은 그 길게는 다 비슷하게 주식 가격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인데요. 그 말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은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그래서 주가도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물가가 이제 크게 점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 이럴까? 주식 가격은 물가가 오르면서 왜 주가는 더 급락하게 될까 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가격이 만일 물가를 따라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따라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현재 투자를 할까 말까와도 이제 관계가 되니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왜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는가 부분인데요. 이런 우리가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나 혹은 이익을 내는 프로세스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업은 대부분 자기가 생산재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더한 뒤에 소비재를 팔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한참 채권 시장에서 시끄러운 한국 한전을 예를 든다면은, 한전은 이제 도매 전기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소매에 팔게 되는 거죠. 만일 이렇게 이제 원가의 가격이 올랐는데 이걸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나 밀가루 가격이 바로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기료에 바로 반영을 한다든지 빵값에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생산재 시장하고 이제 소비재 시장하고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우리가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계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한 해 매출이 그래도 한 4천억 원 이 정도 되는 꽤 이제 상당히 크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 사료값이나 원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오르는데 이 원가는 올랐는데 이걸로 이제 최종 계란값을 과연 올릴까?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 왜냐하면은 계란 가격을 올리면은 또 계란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경쟁자가 그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장이 잠식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 소비재 시장하고 생산재 시장하고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재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걸 이제 소비자 가격에 바로 전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바로 물가가 오른 만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그래프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변동이 좀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거기에 비해서 소위 말해 이동평균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가 확 오르게 되고 소비자 물가는 이제 그걸 따라 오르지 못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바로 자기가 파는 최종 물건 가격에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물가만큼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라는 것은 실질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렇게 포함된 것이 금리인데요. 실질금리는 뭐 떨어지거나 일정하다 그러더라도 물가가 오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이제 빨리 올라갈수록 금리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실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든지 안 오르든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금리가 이제 급등하게 된 것이죠. 일단 명목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할인율이 오르게 되면은 그래서 주식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물가는 오르지만은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흐르겠죠. 시간이 흐르면은 생산자 물가는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올랐다가 또 툭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이제 그렇게 천천히 이동 평균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원가나 거기에 비해서 이제 최종 소비재 가격에 자꾸자꾸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기업의 이익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사실은 불황기에 이제 이런 시기에 주로 좀 접어드는데요. 조금 어려운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좀 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때는 주가가 이제 확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금리도 충분히 오르고 오히려 금리도 인하하는 국면이고 이런 시기에 이제 오게 되면은 시기가 조금 시차를 두고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물가하고 서로 엇갈리기도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대체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그 물가 상승률을 훨씬 따라 올라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화여대 경제학과 이제 김세환 교수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인용해 볼까 하는데요. 2005년 1월에서 2022년 4월까지 코스피 지수의 연간 실질 복리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복리 수익률을 계산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이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익률의 1년 동안의 수익률, 그 다음에 3년 투자 기간의 수익률, 5년 투자 기간의 수익률 이렇게 각각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면을 이제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 그것은 1% 이하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인플레, 높은 인플레, 아주 높은 인플레 이렇게 네 국면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아주 높은 인플레라는 것은 이제 4% 이상일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아주 낮은 인플레일 때는 실질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단기로 보유하나 장기로 보유하나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인플레이션에 보면은 차이가 크게 나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 수익률이 물가를 겨우 따라갈까 말까 이 정도 되지만은 그것도 1년 정도 투자 수익률입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고 그거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3년에서 4% 이상 이렇게 정도 되는 인플레이션일 때 보면요. 이 3년일 때보다 그리고 5년일 때 이럴 때 훨씬 이제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1년 보유하는 수익률은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요약한다면은 인플레가 낮을 때는 단기와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높을 때일수록 주식의 단기 투자 수익률과 장기 투자 수익률 차이가 아주 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이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려면은 적어도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접근하면 별로 수익률을 많이 못 내는데요. 한 3년이나 좀 더 길게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본다면은 주식의 물가를 따라서 충분히 주식 수익률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은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서 주가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아마 가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하고 현재 단기 수익률하고의 차가 가장 그 갭이 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때는 주식을 오히려 매도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보유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주가는 왜 떨어질까? 인플레가 심할 때 이런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떨어집니다.
특히 물가가 예상치 않게 지금처럼 갑자기 오를 때는 이제 그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쯤 물가를 따라 올라가게 될까? 적어도 3년 혹은 조금 길게는 5년 정도 투자할 생각이라면 지금 그리고 내년 초나 이런 정도의 기간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